2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자, 1번입니다. 자, 정보를 선별한 다음에 적법하게 압수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사무실에서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별도로 참여를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요. 2번.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 대상이 됩니다. 3번. 혼재된 경우는 어떨까? 자, 그때는 수사기관이 그 저장 매체를 사무실 등으로 옮겨서 이를 탐색, 복제, 출력할 수 있죠. 자, 이때 압수된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해야 되고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것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3번. 원격지 서버에 관련된 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하여는 그 영장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를 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니함으로 틀렸죠. 자, 그 영장에 적힌 컴퓨터 기재만 갖고서는 원격지 정보를 압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4번. 종료되기 전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별도의 혐의 사실을. 그랬다면 스탑해야 되겠죠. 중단하고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 와야 됩니다. 30번. 다음 중 바르게 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최신 기출이 다 문제가 길어요. 지금 23번도 그렇고 지금까지 문제가 막 쓰이거나 워낙 깁니다. 자, 기억입니다.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의 가름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효력은 그 사법 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해외 이메일 서비스 해외 서버, 그쵸? 그 해외 서버에 소지하는 전자정보에 대해서까지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친다 했어요. 틀렸습니다. 2번.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죠. 동그라미. 디귿번. 범위를 벗어나는, 즉 압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위법 수집 증거가 됩니다. 이는 사후 영장 받았다, 동의했다 하더라도 치유가 안 돼요. 동그라미. 레일번. 자,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 관련된 부분만을 수집,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끊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영장에서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을까? 틀려요. 이 관계없이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즉 영장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 이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해설도 가보면 여기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한 경우에 이런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을 때 하나여 예외적 허용된다 이 뜻입니다. 31번.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문제가 두 개 섞어놨죠. 1번, 4번입니다. 1번입니다.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체포와의 시간적 접촉성이 인정되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영장 계속해서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영장 받아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사후에라도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쵸? 받아야 됩니다. 3번.
A 혐의 사실과 무관한 B, C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에 그 파일은 혐의와 무관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4번 유관 정보와 무관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압수 완료 시 이후에도 새로운 혐의 수사를 위한 추가적인 탐색, 수색, 출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이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유관 정보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무관 정보는 포함이 안 돼요.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나? 그쵸? 여기 무관 정보는 폐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이것도 한 페이지 전부 다가 문제잖아요. 자, 전부 다 그래요. 자, 1번 갑니다.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물적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해석상 허용되죠. 자, 종료되기 전에 별도로 우연히 발견했다. 많이 풀었죠? 우연히 발견했을 때는 스탑하고 그 별도로 혐의에 대한 영장을 받아서 해야지만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번 자,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 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누구 걸 발견했느냐면 을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영장 받은 것은 갑의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을 것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무관하다는 거죠. 갑의 것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때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이 을병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 요 을병 겁니다. 이거는 그 혐의 사실 관련해서 한정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 아니에요. 한정해서 증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증거 능력이 없어요. 영장주 위반이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4번 압수를 하였다면 그쵸? 절차는 종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는 지문은 맞는 거죠. 3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비례의 원칙 범위 내 맞고요. 2번 전자정보가 담긴 매체를 사무실 등으로 옮겨서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무관한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적법 절차 등을 준수를 해야만 됩니다. 자, 3번 수사기관이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된다 했죠? 대물적 처분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전부 다 풀었던 거예요. 4번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에 그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준항고 법원으로서는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전체라고 돼 있잖아요. 전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쵸? 그때는 구분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취소할지 아닐지를 따져야 됩니다. 구분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해설도 가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 전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소할지 아닐지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봐야 된다 이 뜻이죠. 자, 34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기억입니다.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별도로 원격지 저장 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영장이에요. 옳은 지문 동그라미.
자, 종료되기 전에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랬다면 뭐 한다? 스탑한다. 스탑. 스탑에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영장 없이 했으므로 이게 틀렸습니다. 디귿번. 자, 수사기관이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죠? 국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정보를 선별해서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법인 거죠. 위법이다. 자, 또 그 관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범위를 넘어서서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옳은 지문이네요. 동그라미. 35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되고 사본을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죠. 실질적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2번,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 급석을 요할 때는 뭐뭐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속과는 달리 긴급 집행이 인정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해설도 가보시면 반드시 제시라는 말, 구속과 달리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다 설명드렸습니다. 3번입니다. 급석을 요한 때라 하는 것은 그걸 알려주게 되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쵸? 4번. 팩스로 사본을 송신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침해죠. 36번.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이미 제출받은 정보 저장 매체가 혼재될 여지가 없대요. 그렇다면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장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재될 여지가 없을 때는 틀렸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사하고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이미 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 저장 매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시에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갖고 판단한다 했습니다. 민사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리을번. 자, 별도로 원격지 정자 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영장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원격지 서버 전자 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틀렸습니다.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문제를 섞어놨습니다. 2번, 4번, 1번입니다. 반드시 제시인데 불가능하거나 거부했을 때는 예외가 된다고 했고요. 자, 피압수자가 거부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변호인에게는 고유권이기 때문에 따로 일시장소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통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틀렸습니다. 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되지만 끊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식으로 표시했거나 또는 실질적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그때는 적법성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쵸? 3번. 자, 발부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영장이 그 기간 내에 집행되었다 손치더라도 위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급석을 요한 때라 하는 것은 뭐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급석을 요한 때라 하는 것은 미리 알려주게 되면 증거를 은닉할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압수수색이 실효를 거두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급석을 요하는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급석을 요할 때에는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일 때는요. 압수수색 영장일 때는 이게 없지만 구속영장일 때는 요 긴급 집행이 가능합니다. 발부됐음을 고하고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3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도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갑에게 이런 것이 교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번. 불법 촬영을 했는데 임의 제출 방식으로 카메라를 압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것만 갖고서는 곧바로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고요. 3번. 피의자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당시를 놓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를 갖고 따진다 했습니다. 민사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자, 4번. 바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리고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 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촬영물을 다운받아 압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뭐 가능하긴 한데 영장에 이것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장에 압수할 물건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39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번.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가 없죠. 그쵸? 자, 끊고 이와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이 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관련성이 있을 때는요. 없을 때는 못 쓰지만. 자, 객관적 관련성은 뭐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했고, 객관적 관련성은 뭐뭐로 인정되는데 단순히 범죄 사실과 동종 유사하다는 것만 갖고서는 관련성이 인정되질 않아요. 그리고 인적 관련성에는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도 인정된다 했습니다.